브랜드에 대한 감각도 감각이 있지만 그 안에 그 알맹이가 탄탄한 정말 어떤 문화를 만드시는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게 많을 거예요. 음식 대통령이시니까. 유튜브에서 풀 만한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겪은 얘기가 너무 다양해서 정보력에 그냥 무릎 꿇었죠. 연예계에 도움 한 번 안 받은 사람 없다? 해결사죠. 어마어마한 큰 손이시죠. 진짜 엄청 큰 돈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큰 손? 전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땡이에요? 네, 그렇게 소개합니다. 좀만 더 길게. 좀 더 길게? 아니, 난 그렇게밖에 못해. 성공시킨 브랜드들이 엄청 많으셔서 사람들은 노영의 브랜드 속에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더라고요. 뭐 정말 제가 만든 브랜드는 뭐 진짜 저도 지금 살려면 막 이제 이게 찾아가지고 제가 대중한테 알려진 거는 이제 오리온의 마케도 브라우니, 그 다음에 이제 CJ의 뭐 비비고가 당연히 CGV 용산 아이맥스, 빕스 스테이크하우스로 바꾼 것도 저고, 올리브영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되면서. 그 다음에 계절밥상, 그리고 뭐 삼거리 부족간, CJ의 마마, 케이컨. 그럼 그 수많은 브랜드를 이제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겠네요. 뭐 재밌으실 거예요 아마. 비비고 만두가 먹어보고 싶은 이유는 얼마나 변했나. 있네, 뭔가 문제가. 그 브랜드뿐만 아니라 또 노희영님 하면 유명한 게 셀럽들의 셀럽. 아, 셀럽들의 셀럽은 아니고 셀럽들의 친구죠 제가. 하정우 씨가 좀 집안같이, 싸이 씨가 진짜 제 친동생 같고, 뭐 이병헌 씨, 이민정 씨, 고소영 씨. 산다라 씨는 혹시 산다라는 제 딸이죠 당연히. 네. 그래도 집에 있다 보니 잊어버렸네요. 네, 실제로 이제 엄마와 딸 같은 사이고, 저희 선둥이 결혼식 때도 엄마 바로 뒤편에 자리에 이제 노고우님이 앉으셨고 너무 든든하죠. 저에게는 가족 같은 분이시죠. 뭐 여러 가지 사적인 부분도 다 털어놓고 얘기할 만큼 이모 쪽은 아니고 약간 작은 고모, 아버지 쪽 형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고모님을 안 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많이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분이시죠. 빨리 드세요, 빨리. 빨리 먹어. 거의 연예계에 고모님 도움 한 번 안 받은 사람 없다? 싶을 정도로 큰 손 아니면 오지랖? 뭐 이렇게 자꾸 보내주세요. CJ의 광해라는 작품 할 때 처음 뵙게 되었고 덕을 많이 봤죠. 줄 서서 먹을 수밖에 없는 쓰리버즈랑 런던 베이글, 이거를 그 스태프들한테 전부 다 그거를 딱 공수해 주셨어요. 큰 손이면서 또 마당발이신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 사람들이 고모님이라고 해요? 제가 뭐 여러 군데 뭐 나라 일도 고문을 하는 게 있고, 뭐 기업의 고문도 그렇고, 뭐 그런 일을 하느라고 제가 브랜드 전략 고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저희도 고모님이라고 저는 좋아요. 왜냐면 어드바이저죠, 말하자면. 젊은이들한테 고문으로서. 근데 그래서 저는 고문이라는 타이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저는 63년 종로구 명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종로구 명륜동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창경궁이 제 놀이터였습니다, 앞마당. 약간 럭셔리 하셨네요. 그 명륜동, 해화동이 조금 부촌이었기 때문에. 네. 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셨고. 네네. 제가 좀 말도 어눌하고 키도 안 크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4살부터 과외를 시켰어요. 과외를 시켜도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남자애들만 있는 데다 넣는 거예요. 그래야 대접을 좀 받고, 여자들하고 경쟁을 시키면 미모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내가 처지니까. 왜 이러세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는 달라야 된다. 그게 우리 엄마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려서부터 너무 강박증. 남보다 훨씬 달라야 되고 늘 리더인 입장에서 살아야 된다. 유학을 가셨다고? 네네네. 78년도니까 15세 때 미국을 간 거예요. 좀 저희 아버님이 내 자식들만큼은 영어를 가르치고 글로벌하게 키워야 되겠다. 78년도에? 네. 우리 외갓집이 충청도에서 처음으로 여권을 가진 사람이 나온 집안이에요.
충청도 어딘데요? 청주? 또 거기도 큰내주는 집안이었나 보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외삼촌이 가 계셔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너무 미국 가기가 어려울 때예요. 국가고시 패스하거나 아니면 뭐 예능을 잘한다던가. 뭐 올림픽 나가거나. 네네, 뭐 그런 거. 저는 사실 플룻을 했어요. 저 집에도 플룻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호롤단신 미국을 간 거죠. 16살 때 혼자서? 네, 혼자서. 비행기를 타는데 우리는 그때 아시아에서 떠나는 비행기는 전부 하와이에서 내렸어요. 그 옛날 비행기는 한 번 쉬어야 돼요. 8시간 이상 못 날르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하와이 내려요. 그래서 거의 12시간을 뭐 예방접종. 왜 예방접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막 예방접종을 막 몇십 개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을 다 갖고 기분 나쁘다. 너무 무서워요. 왜 철창해가지고 잘못되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며칠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도장을 받으니까 그때는 어땠어요, 비행기 분위기가? 뭐 비행기 타봤자 뭐 몇십 명 안 되고 주로 타시는 분들이 해외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럼 아저씨들이랑 같이 완전히 아저씨들이랑. 아저씨들이 그거 못 쓰잖아요. 입국 서류. 그러면 막 그걸 내가 다 써주고. 왜 쓰지? 그 아저씨가 모르고 물어보니까 막, 주세요. 아니, 막 이래가지고 막 내가 다 써주고. 그리고 화토를 다 줬어요. 트럼프나 화토. 화토를 줬어요? 네.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화토를 치고 놀으라고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저기 화장실 앞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화토 치고. 보통 화토는 다 빨간색이잖아요. 하얀색이어서 조금 세련돼 보였어요. 칼화토가 집에 있는 집이 좀 먹고 사는 집이에요. 그 집 중에 하나죠. 네. 우리 많았죠. 또. 영어도 안 되시고 했을 텐데 어떻게 그래도 공부를 되게 잘하셨다고 하시던데? 인생에서 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목 선택제거든요. 과목을 선택할 때 영어가 필요 없는 과목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학, 그다음에 물리, 이제 그런 걸로 선택을 하면서 조금 제가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의대 준비를 하셨다고? 네네. 그 말이 많더라고요. 의대냐, 의전원이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미국은 그냥 대학원이 아닌 전문 말고 그냥 대학교는 학부는 프리메드라고 할 수 있는 과가 정해져 있어요. 생물학, 물리라든가 그다음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학과를 나와서 이제 메디컬 스쿨을 가려는 준비생들이에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한 거니까 의대생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프리메드 그 안에서도 바이올로지 한 3학년 2학기까지 다닌 거고요. 의대를 준비하다가 의예과 중퇴가 맞습니다. 네네. 의학과 중퇴하시고 갑자기 미대를 간 거죠. 미대를 가셨어요? 네네네. 왜? 미국은 고등학교 때부터 급여가 얼마를 받을 거고 이런 계산을 다 공부시켜요. 저 또한 처음에는 의사로 가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소아과에서 일을 해보니 야 이거는 정말 박애 정신도 있고 돈으로는 못하겠다. 즉 그런 걸 깨달았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 적성. 그게. 네, 제가 모시던 그 소아과 선생님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이 보면은 진짜 요만한 샌드위치 하나 드시고 쉬는 시간에도 하도 책을 봐가지고 눈이 빨개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거 못 해먹겠다. 난 이거 돈을 아무리 줘도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 패션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또 옷을 좋아하시는데 내가 또 정해준대요. 엄마 오늘은 이렇게 입고 와. 뭐 내일은 저렇게 입고 와. 근데 우리 엄마가 내가 정해준 대로 입으면 사람들이 멋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 이제 패션을 좀 해볼까. 그 팔슨스를 꼭 가고 싶다고 생각한 게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팔슨스를 갔어요. 근데 걔랑 전화를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천재만 다니는 학교래. 너 못 온대요. 도대체 어떤 학교길래 제가 저럴까.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도전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길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우편물로 보니까 또 쉬워 내가 보니까. 아니 왜냐면 성적은 남아 돌아 내가. 성적은 왜냐면 뭐 SAT 몇 점 이상, 뭐 토플 몇 점 이상, 뭐 학점 근데 뭐 너무 낮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안 봐도 되고 폴폴리오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폴폴리오 가져가야 돼? 네, How to Draw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그 매거진을요 100권을 베꼈어요. 사람 그리는 거를 밤을 새고 그린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나를 그렸는데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똑같이 그려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선생님이 3명 앉아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림을 봐.
근데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때 그분이 Where is your expression?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감정이 어딨니? 우리는 테크니컬 드로잉 스쿨이 아니다. 이것보다 못 그려도 되는데 너를 표현해야 된다. 이거는 너를 찍은 사진을 그려온 거지 네가 아니다. 난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진짜. 떨어뜨리는구나. 떨어뜨리는구나. 그러고 막 열이 받는데 근데 그 선생님들이 네 열정은 높이 산다. 이렇게 혼자 배우지도 않은 애가 단 조건부 입학. 네가 B 이상 되면 내년에 합격.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도 또 전략이 필요하고 내가 그때 괴로웠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패션 회사 자제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근데 그 순간 내가 난 패션 했다가는 자리도 못 피고 끝내겠다. 그래서 금속공예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요거다 바로. 경쟁력이 없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전략인지 무모한 건지. 그래가지고 그 메탈을 찾아가서 나 이걸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메탈로 전공을 해서 고생을 너무 했어요. 내가 하루는 좌절한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거친 것과 가장 부드러운 거를 꼴라지 해오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막 한국에다 연락해가지고 목화솜이 막 해갖고 막 유리를 빻고 막 이래가지고 3D 꼴라지를 해갖고 왔는데 내 수업 들어갔다가 난 진짜 바본가 보. 어떤 애가 거친 모래를 나무 상자에 착 깔아가지고 소 내장을 얹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오늘날 저의 이런 상상력, 창의력은 진짜 그 학교가 키워준 학교예요. 액세서리를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다나 캐런이라는 그 유명한 패션 디자인 이분의 이런 액세서리 장갑 이런 모든 것들은 세계적인 유명한 로버트 리 모리스라는 그 액세서리 디자이너가 이분을 위해 디자인한다. 버튼까지. 내가 그걸 딱 보고 드디어 내가 할 일이 생겼다. 난 이걸로 가겠다.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누가 할까 봐. 빨리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5월 10일이 졸업인데 4월 달 왔어요. 그 장사를 시작하려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성격이 좀 급하신가 봐요, 고모님. 성격도 급하고 막 무모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찾아서 난 뉴욕에서 온 버튼 디자이너인데 선생님과 어포인먼트를 하고 싶다. 어떤 선생님? 지춘희 선생님, 하용수, 그다음에 김영주. 제일 유명했던 그 3명이에요. 그래서 그 3분한테 전화를 하고 어포인먼트를 해서 만났어요, 내가. 근데 그 전화 받는 사람들도 뭐라고? 어포인먼트는 뭐고? 왜 있어 보이잖아, 약간. 팔슨스? 그래? 한번 와보라래.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갈 때 제가 스케치를 해갔어요. 그 옷에 맞는 디자인을.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막 너무 좋다고 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26살에 돈 하나 없이 스케치로 사업가가 된 거예요. 발주를 받자마자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수소문을 한 거예요. 서울대 금속공예과 나온 아주 착실한 선생님들 둘이 하는 공방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딱 나타나서 난 여기서 사업을 할 거니 내 거를 하청받아서 해주니까 막 이 사람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해보겠다. 그래서 디자인을 스케치를 딱 주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저는 미국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그냥 던지고 저는 이제 미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온 거예요. 왔는데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그림 진짜 이렇게 그렸는데 얘네들이 나보다 실력이 훨씬 좋은 애들이니까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은으로. 그래서 막 잘난 척하면서 쌤한테 딱 가서 보여주면서 그때 한 알에 5,000원씩 받았어요. 그 당시에 5,000원씩인데 500개 미니멈이고요. 사이즈는 3개 하겠습니다. 그래서 750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세 분한테 2,250만 원에 50%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아파트도 1,000만 원 할 때.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얼마 하겠냐. 나는 5,000원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500원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10배 남은 거야 이미 거기서. 이거 방송 나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 왜냐면 내 나름의 내 디자인 피도 있고 저 네트워킹도 있고. 그래서 이제 딱 500원에 알았다. 알았다. 그리고는 다시 미국에 갔어요. 또 미국 왜 갔어요? 옷 사러. 이제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장이 필요하다. 그 돈 1원도 안 나오고 옷 다 샀어요. 1,000만 원어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클로우드 몬타나, 뭐 조지 알마니 이런 거 막 척척척척
가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여기서 딱 성공을 했으면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러 갔더니 내가 한 달, 두 달 전에 보고 간 얼굴이 아니야. 다 피골이 상접하고 막 땀띠 나고 막 이게 왜냐면 4,500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둘이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손으로 안 된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나의 1,000만 원이에요. 명품 사재꼈잖아요. 막 어디다 내다가 팔고 싶은데 일단 등치가 나만한 사람이 없어요. 또 그 당시에는 내가 또 특이한 걸 좋아하니까 이제 그 옷을 갖고 온 걸 누구한테 팔 수도 내 친구들 못 입어 우리는 그런 거 못 입어 막 이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아버지한테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긴 얘기는 말씀 못 드리고 경찰서에 고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도 막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 우리 아버지가 기절초풍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각설 좋아해요. 도장 찍고 이런 걸 재산을 포기한다. 상속 포기를. 상속 포기. 그 1,000만 원을 갖고 진짜 그냥 그 선생님 3명을 찾아가서 내가 그 돈을 드렸어요. 성금 받은 거를.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안 받겠다는 거야. 난 그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꼭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그때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너네는 죽었다 나한테.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셋이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납품을 깨끗하게 하고 그때 진짜 우리나라 패션 디자인 선생님들 중에 제 단추 안 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날 문을 똑똑 노크를 해서 보니까 노 대표가 그렇게 이쁜 사람은 아니잖아. 무채색인데 왜 저돌적인 파워 있잖아요. 그 눈빛에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가 죽는데 당당한 거예요, 이 아가씨가. 우리 디자이너들이 요구하는 그걸 캐치했다고 하는 거가 난 너무 신통하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쓰게 됐죠. 하여튼 그걸로 이제 히트를 쳤어요. 그때에 각 디자이너들이 전부 다 그 단추를 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F&B로 또 빠지셨어요. 디자인을 그때 이제 딱 한 10년 했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게 지겹더라고. 근데 이제 F&B는 먹어서 없어지는 게 난 좋더라고. 안 남고. 그리고 이제 내가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파스타라는 단어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썼어요. 우리나라는 스파게티라고만 했어요. 링귀니, 뭐 페투치니, 뭐 이런 걸 다 통칭으로 파스타잖아요. 현대백화점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우리 궁예 단골 손님이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식당을 다녀보면서 내가 만약 백화점을 새로 짓는다면 이 여자를 하나 맡기고 싶다. 이 애는 보통 애가 아니다. 그분이 나보고 100평을 비워놨으니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쵸. 목동 호면당에서 100평짜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대박이 났다는 게 줄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호면땅이 어떻게 보면 개인 장사가 아니라 네, 기업이랑 같이 했던 첫 번째 F&B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 사람들하고 헤어지면서 나는 이제 대기업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깜짝 놀랄 브랜드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생각하신 게 이제 마케도. 저는 마케도가 브라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식당 이름이에요? 식당 이름이었어요. 합성 첨가물 제로, 그다음에 몸에 나쁜 건 넣지 않았다. 근데 이런 것들로 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잘 됐나요? 엄청 잘 됐었어요. 차승원 씨가 진짜 샐러드 거의 매일 먹었어. 마케도 샐러드. 근데 그 마케도가 왜 브라운이가 됐어요? 오리온이 베니건스가 약간 흔들흔들할 때 새로운 브랜드를 찾으러 미국을 떠난다고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컨설팅을. 그때 이제 제가 쓱 내민 거지. 아니요. 이제는 해외에서 갖고 와서 냉동 소스 같은 거 넣어서 하는 시대가 끝났다. 우리나라에서 마케도라고 제가 만든 브랜드인데 이거 어떠냐. 그래서 쓱. 근데 저랑 같이 했던 그 투자자들 너무너무 안 팔겠다 그랬어요. 제가 아니 난 갈래. 이거 판 돈 다 니네 줄게. 대신 나는 시집만 가게 해줘 저 집에. 그리고 나는 급여와 거기 지분을 받을게.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오리온에 마케도를 데리고 시집을 간 거죠. 부잣집에. 난 정말 엄청 호강할 줄 알고 갔잖아요. 첫날 출근했는데 내 방이라고 이사였어요. 비가 똑똑 떨어지는데 누가 컵 받쳐놨더라고.
그런 방을 나를 주더라고요. 내가 그런 데 가서부터 막 되게 칭송을 받으면서 아니. 나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내가 43인가? 임원들 회의에 들어가면 그들은 막 10년, 20년 고생하면서 임원이 됐잖아요. 근데 저 여자 무슨 뭐 바깥에서 밥집 좀 했다고 뭐 임원으로 지 딸까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진짜 무슨 말만 하면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진짜 너무 무시하고 마침 그때 베니건스가 부도가 났어요. 미국 베니건스가. 한국 베니건스도 부도 났다고 소문이 나서 손님 예약이 캔슬이 되고 막 난리가 나.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 나를 데리고 온 대표까지 보직 해임됐어요. 내가 이거 괜히 왔구나. 난 이게 뭐지?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나를 데려온 그 대표가 나는 나가더라도 노 이사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회사의 넘버 2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마케도를 왜 가져왔으며 네가 어떻게 이거를 살릴지를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밤을 새면서 혼자 이제 그분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막 연구를 막 이럴 때도 되게 전략이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마케도만 살릴 안을 가져갔으면 나도 잘렸을지도. 근데 나는 밤을 새고 내가 베니건스를 살릴 안을 갖고 갔어요. 압구정동 매장이 그때 월 5천씩 적자여가지고 닫기로 이미 다 결정을 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 압구정동 매장 4층짜리를 절 주시면 1, 2층 마케도 넣고 3층 베니건스 넣고 4층 펑션룸 해가지고 내가 살리겠다. 이제 그거를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15억 주시면 엘리베이터 놓고 제가 이렇게 살리겠다. 한참 듣다 말고 널 뭘 믿고 그랬다가 15억 날리면 그러면요 제가 그동안 받은 월급 토하고 마케도 사신 돈에 해당하는 거 내가 딴 데다 팔아서 하겠다. 근데 그때 그 부회장님이 그때 깜짝 놀라셨대요. 자기는 여태까지 월급쟁이 입에서 월급을 토하겠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대. 어느 누구도 월급쟁이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해도 내가 그동안 받은 월급 토하겠다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얘는 뭘 해도 되겠다. 좋아,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5천 적자. 그러면 너 매출 얼마 할 거야? 근데 그때 이제 2억 했을 때 5천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3억 하겠습니다. 3억이면 이제 5천 흑자니까. 좋아. 3억 하면 내가 너 승진시킬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제가 첫 달에 6억 했어요. 정말 6억을 딱 하고 임원 회의실에 딱 들어가잖아. 나 눈만 마주쳐. 그 전까지는 막 내가 무슨 얘기하면 피게 막 이러던 애들이 성취가 진짜 더 좋았던 일은 나를 데리고 왔던 대표가 왜 보직 해임돼서 나갔었잖아. 네네네네. 근데 내가 6억 하는 바람에 등극해서 다시 왔어. 다행이다. 자, 이제부터 라이즈온 계열사 대표 노영해.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 대표가 된 거야, 갑자기. 근데 내가 진짜 1분도 생각 안 하고 아니요, 회장님.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전 대표 싫어요. 그 회장님이 대한민국 샐러리맨이 가장 원하는 대표 자리를 줬는데 너는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니? 전 그거 됐고요. 다른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기회? 저는 오리온에 온 이상 초코파이 같은 대한민국이 모두 아는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너 과자 만들 줄 알아?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바로 제과 사장한테 전화를 한 거야. 삼성의 전자와 후자가 있듯이 오리온은 오리온 제과와 후자들이 있는 거야. 여기 라이즈온의 노희영 이사라고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 모르지. 모르죠. 왜냐면 저기 너무 낮은 계열사. 내일 내가 보낼 테니까 얘한테 기회를 줘. 그냥 그러고 끊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리온 제과를 출근을 했어요. 대표를 하시지 왜 굳이 그러니까. 가지막기를. 그래서 오리온 제가 임원들이 쭉 앉아있는데 막 20년 동안 막 과자만 연구하고 막 이런 아저씨들이 정말 그 아저씨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나 한 20번을 모르는데요. 몰라요. 모른다는 대답을 막 왜냐면 과자에 대해서 막 가동률을 어떻게 뭐 폐유는 어떻게 할 거냐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다 지쳐서 그 사장님이 야, 너 도대체 근데 왜 회장한테 새로운 뭘 만들겠다고 왜 그랬어요? 저 진짜 만들 거예요. 어떻게? 아니 모르죠. 내일부터 이제 해봐야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때가 몇 살 되셨죠? 그때가 뭐 44살 때. 되게 순수하셨다. 어떻게 보면 그죠? R&D 한 명, 마케팅 한 명, 그다음에 영업. 그래서 그 3명을 달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왔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표정이 밝은 게 아니라 너만 아니면 우리가 한 2년 더 버티는데 너 때문에 한 1년으로 이제 우린 끝났다. 진짜 너 싫다 이런.
근데 오리온에서 딱 저한테 우린 초코파이 라인은 너무 만들어도 모자라기 때문에 초코파이 손 못 대. 그 다음에 포카칩 들어도 못 가. 자, 오로지 네가 건드릴 수 있는 건 고래밥 라인이야. 고래밥 나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고래밥 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것만 만들어. 그거를 숙제를 줬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만든 거예요. 좋아. 고래밥 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과자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 뽑아줘. 그게 이제 비스켓 라인이거든. 우리나라 비스켓 중에 5위까지가 다 초콜릿 쿠키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게 브라운이에요. 뭔가 발명을 하는 건 에디슨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를 관찰해야 돼요. 소비자한테 답이 있어요. 그때 그 브라우니 만들 때 사람들이 다 망할 거라 그랬어요. 라이존이란 회사에서 CJ까지 쭉 8년 정도 함께 일했던 것 같습니다. 브라운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식당, 카페에도 잘 없었던 아이템이었어요. 과자 시장은 대중적이어야 잘 팔리거든요. 오리온에는 절대 강자 초코파이가 있잖아요. 우린 또 다른 초콜릿 제품은 필요 없는데 굉장히 설득의 설득을 거듭하셔서 만든 제품이고요. 정확한 가격까지 기억이 납니다. 4개 번들을 한 박스에 넣었고요. 하나에 700원이었어요. 당시에 초코파이를 치면 단가가 한 100원 정도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사이즈도 작고 얇은데 이걸 700원에 누가 사냐고. 너네가 과자를 안 만들어봐서 이게 제정신이야? 근데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이거를 어떻게 경영진을 설득하고 어떻게 공장장님을 설득하고 하셨지? 어떨 땐 정말 불가초하내시고 어떨 땐 또 엄청 굽신굽신 하셔서 끌어내시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돈 생각이 이제 난 거야 또 갑자기. 그래서 제가 로얄티로 달라 그런 거예요. 그 브라우니 로열티를 1%를 달라 그랬어요. 매출의 1%. 와. 근데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하자면 첫 해 650억 했어요. 판매 첫 해. 사람들 다 기절했지 기절. 그 당시에 6억 5천이면 지금 거의 60억이에요. 그렇게 오리온에서 마케팅으로 성공하시고 드디어 이제 CJ로 가셨어요. 네네. 노영 전성기. 엄청 욕 많이 먹었어요. 뭐 백지 수표를 받았다. 내가 CJ로 갈 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난 그 비비고 한식 세계화 하고 싶어서 제가 저발로 간 거예요. 그럼 오리온에서는 섭섭해하지 않아요? 말도 못하게 진짜 지금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노영 하면 오리온 안 떠오르고 사실 저는 CJ가 떠올랐으니까. 비비고도 성공시켜. 뚜레쥬루. 게잘밥상, 제일제면소. 그 올리브 채널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채널도. 근데 CGV 용화맥도 만드셨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F&B가 아니에요 지금. CJ 안에 있는 모든 브랜드 총괄. 모든 브랜드는 우리 룸에서 관리를 했어요. 브랜드 전략팀이라는 팀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거는 사장님 직속이었던 거예요? 회장님 직속이죠. 그럼 다른 임원들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때는 욕먹는 게 안 두려웠었어요. 니들이 뭐 알겠니 나를 막 이러고. 그때는 상처를 줘야 스피드가 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여자 몸으로 가서 이런 많은 일을 하려면요. 야, 쟤 건드리면 큰일 나네. 빨리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위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남을 상처 주는 건 안 좋은 일이구나. 이제 마스터 셰프 찍을 때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촌스럽다. 셰프가 뭐 시계를 차고 나오는 게 어디냐. 반지를 끼고 요리하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테일에 대한 그 지적들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디테일은 어디서 나오냐면 알아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가 그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가 요리를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수준을 맞출 수 있겠냐. 그랬더니 교육비 그 예산을 확보해 준 거예요. 그래서 회사 법인카드로 미슐랭 스타 뭐 런던도 갔다 오고 비엔나도 갔다 오고 저희가 실제로 그래서 PD들이 요리를 다 배웠어요.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 분명히 고모님 때문에 존재하긴 했던 거고 고모님 특징은 누가 손 내밀면 거절하지 않아요. 마마라는 시상식은 이제 고모님이 들어오시면서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죠. 그 전까지는 마마가 수상자는 당연히 가수인데 시상자는 연기자분들이 안 나왔을 거예요. 고모님 오시기 전에는. 연기자들이 이제 시상자로 나오면서 뭐 그때는 이제 저도 뭐 뒷담화도 많이 까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뭐 가수 시상식에 배우가 나와서 상 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고모님이 만들어 놓은 풍토를 그냥 하잖아요, 계속. 그런 트렌드를 만드셨죠. 어쨌든 그래서 CJ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가 지금도 젊은 후배들이 고모님 힘은 들었어도 뭘 하는 게 보였어요. 이런 말 할 때가 되게 행복해요, 지금도. 지금 정말 대장부 같으시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름을 큰손 노이형으로 하셨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저의 롤모델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뭐 부탁드리면은 바로바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하기 힘든 백이 있는데 당장 촬영이 필요해. 저도 이제 알아보다 없으니까 이제 연락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있으십니까, 고모님? 이러면은 야 30분 안에 보내줄게. 뭐 딱 이런 식 해결사. 이렇게 힘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어루만져주시고 큰손이면서 약손. 이거 괜찮다. 그 생일 파티가 저한테 그 환갑이란 게 30부터 60까지 내 의지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60부터 90까지 다시 한번 살아야 될 때 어떤 패턴으로 살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더 공익적인.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공표를 해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번을 공표하려고 한 거예요. 난 좀 달라질 거야. 여러분, 전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도 나의 이런 모든 경험을 쉐어해주고 싶은, 나누고 싶은. 저는 사실은 어떨 때 아주 작은 강의도 젊은이들이라 그러면 전 가요. 특히 청년들한테 이렇게 마음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왜냐면 청년기에 누구를 만났냐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인포메이션을 갖게 되느냐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대리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좀 경쟁력을 갖춰주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는 저는 회사를 다닐 때 회사가 나를 이용한다는 그런 망상을 버리세요. 그들은 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부자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가서 무엇을 이용할까를 매일매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회사 다니기가 되게 즐거워지실 겁니다. 비비고 만두가 물을 한번 싹 뿌려요. 이게 맛있게 먹는 비법이에요. 뮤뮤를 시작해갖고 다시 완전히 프라다 세상에 왔어요. 올리브영이 팔을까 닫을까 걱정을 엄청 많이 했던 브랜드예요. 고모님 유튜브 그동안 안 하셔서 굉장히 궁금했었고 좀 정보가 많을 것 같아서 저도 꼭 구독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해오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모님의 재능과 에너지를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앞으로 효도할게요. 사랑합니다.